안녕하세요. 오늘 환장 하루 한 장 최정규입니다. 아,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디어 막스 엥겔스가 그린 칼 막스의 수염 없는 초상. 여러분들 아마 칼 막스에 대해서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 마르크스라고도 얘기하죠. 이 칼 막스의 뭐 사상이나 자본론, 저도 사실 완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정말 이게 읽고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썼을까, 정말 어떤 생각으로 썼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칼 막스의 자본론 이걸 쉽게 쓰는 그런 책들도 나오고, 또 해설한 것도 나오고, 또 청소년을 위한 자본론, 지금은 안 계시지만 김수행 교수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이제 여러 강의도 많이 하시고, 자본론에 대한 강의도 하시고, 또 청소년을 위한 자본론 이런 책도 내시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너무 어렵다, 뭔가 자본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안을 그런 드러내는 굉장히 좋은 책인 건 알겠는데, 그리고 이 책이 사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지만, 100년 전 책이지만, 그래도 지금도 자본주의에 대한 해설서로서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엄두가 안 난다. 일단 책이 너무 두껍고 너무 어려워서 엄두가 안 나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딱 책 한 권을 권해드리고 싶자면 이 책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손석춘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손석춘 선생님은 이렇게 철학적인 내용들을 쉽게 이렇게 풀어서 하시는데 정말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최근에 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니체 읽기의 혁명, 또 철수와 영희,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 철수와 영희에서 나온 책인데, 이것도 손석춘 선생님께서 니체에 대한 철학도 어렵죠. 니체에 대한 철학도 원본으로 보면 어려운데 이걸 또 굉장히 쉽게 잘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이 디어 막스라고 하는 책,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엥겔스라고 하는, 아마 마르크스, 엥겔스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마르크스가 먼저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엥겔스가 이제 자본론 3권 같은 경우에는 엥겔스가 정리를 해서 이제 냈다고도 알고 있는데, 엥겔스가 막스에게 쓰는 편지의 형태로 마르크스를 설명해요. 그래서 디어 막스예요. 엥겔스가 마르크스에게 보내는 편지, 문학의 형식으로 마르크스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마르크스가 했던 말들, 그리고 마르크스가 썼던 내용들을 이렇게 살짝살짝,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전기 같기도 하고, 또 마르크스가 했다는 말도 많이 이제 평론집 같은 것이기도 하고, 평전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자본론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까지도 살짝살짝 담겨져 있는, 그래서 이 책 한 권으로 마르크스의 생애를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마르크스의 사상을 조금 맛볼 수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르크스가 오해를 이렇게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 마르크스 하면 뭔가 과격할 것 같다. 막시즘.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게, 마르크스는 나는 마르크스 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내 이론이, 사실 마르크스가 그때 얘기했던 그 이론이 지금도 굉장히 왜곡되고 곡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당시 때도 마르크스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나는 내 이론은 이런 게 아닌데?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 책 한 권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책입니다. 오늘 이 책 중에서 제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 딱 세 구절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어떤 고등학교 때, 마르크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런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에 담겨진 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르크스가 과연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궁금한 걸 가지고 한번 그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은 인간에게 자신과 인류를 고귀하게 하라는 목적을 주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룰 방법은 인간에게 남겼다. 신은 사람이 자신과 사회를 최고로 고양할 수 있도록 사회 속에서 자신에게 알맞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 선택은 다른 동물에게는 전혀 없는 인간의 큰 특권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삶을 파괴할 수 있고 모든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으며 불행하게까지 만들 수 있다. 직업 선택에 대한 심사숙고는 중요한 것을 우연으로 남겨두길 바라지 않는 젊은이의 첫 번째 의무다. 이게 고등학교 졸업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될까? 특히 직업 선택에 대한 고민은 중요한 것을 우연으로 남겨두길 바라지 않는 젊은이의 첫 번째 의무다. 뭔가 말을 꼬아놨지만 결국 그냥 내가 우연히 어떤 직업을 선택했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마르크스는 언론도 만들었어요. 새 라인 신문이라고 하는 독립 언론을 만들었는데 그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적 감시자로서의 언론은 권력자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비판자이자 모든 것을 살피는 눈이어야 하며 민중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언제나 열려있는 입이어야 한다. 3월 혁명에 패배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혁명이 단지 최상층부의 정치 구조만 개혁했지 그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토대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낡은 관료주의, 낡은 군대, 낡은 검찰, 낡은 사법체계는 절대군주에게 봉사하면서 발전했고 노쇠해 갔다. 언론의 첫째 임무는 이제 기존 정치구조의 모든 토대를 허무는 일이다. 지금도 사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죠. 낡은 관료주의, 낡은 군대, 낡은 검찰. 그 당시 때 독일 검찰도 이랬나 봐요. 그리고 낡은 사법체계가 정말 노쇠해간 이것들을 개혁해야 되고 허무는 일을 누가 해야 된다? 언론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지난해 선출된 국회는 경제적 진보와 기초적 자유, 현대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의 과거 제도의 철폐를 추진했다. 그런데 왕, 군대, 사회 기득권자들이 국회의 위협을 느껴 쿠데타를 일으켰다. 왕이 반혁명을 일으킨다면 민중은 혁명으로 답할 권리가 있다. 지금 사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구속 기소된 상황,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사회 기득권자들이 뭐 국회의 위협을 느꼈는지 아니면 뭐 시민들의 어떤 저항의 위협을 느꼈는지 아무튼 지금 쿠데타 같은 거를 잘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때도 독일에서도 마르크스가 활동했을 그 독일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반혁명을 일으킨다면 민중은 혁명으로 답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아이고 또 이렇게 이상한 정치 지도자들이 이상한 짓을 했구나 라고 그냥 욕하고 비판하고 냉소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이 탄핵을 넘어 어떤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말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어떻게 우리가 혁명으로 답할 것이냐, 이게 권리라는 거죠. 우리의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가지 얘기 나눴습니다. 막스가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직업 선택에 대해서
고민했던 때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공적 감시, 낡은 어떤 제도, 낡은 관습, 그리고 낡은 검찰, 낡은 사법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것이 언론의 사명이라는 부분, 그리고 왕이 반혁명을 일으킨다면 민중은 어떤 걸로 답할 권리가 있다? 혁명으로 답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마음속에 담고 또 하루를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